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이 하이코리아를 보니까 이 외국인 또 중국 동포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출입국 정책과 관련돼서 그래서 가장 확정적이고 정확한 소식은 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코리아에 올려져 있지 않은 정보와 그 밖의 소식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코리아 이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 민원 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1345 민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하이코리아를 보거나 또 1345 민원 전화를 하더라도 또 그 정확히 내막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이 동포와 관련돼서 활동을 해왔던 제가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코리아에 먼저 올려져 있는 공지사항을 보면은요. 코로나19 관련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행정대행, 온라인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의 행정 대행을 온라인으로 허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공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출국 유예 기한 연장이라는 것이 있고 출국 기간 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유예 기간 연장은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출국 기간 연장은 등록 외국인을 갖고 계신 분들의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온라인 민원 신청을 저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시는 분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특히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은 온라인 민원 처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는 연장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예약된 비행기표를 함께 갖고 가야 했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출입국 외국인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행정사에게 대행 업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이 서류를 준비해 갖고 대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월 25일부터는 이렇게 행정 대행 업무를 맡게 된 행정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장 전자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행정대행을 허용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9월 28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 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을 의무한다는 그런 공지가 떴습니다. 네, 이것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 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을 의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신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 시기는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 허가 시 그리고 재학사항 변경 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가 있죠.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신고를 재학사항 변경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떻게 보면 미성년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재학증명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왔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국내 한국에 들어와서 이 C38 체류 자격으로 들어와서 지금 F1 동반 체류 자격으로 있지 않으면서 지금 중국에 가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 이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은 체류 허가를 해준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거와 만류 관계되어서 이 법무부가 이렇게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법무부 출입국에서 체류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이번 기회에 이 재학증명서 학교로부터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저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역시 9월 28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제출 의무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 대상은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교수로부터 선언, 취업, 거주, 또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 취업.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 이 직업이 무엇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고 시기는 외국인 등록 시 신고를 하고요. 기존 등록 외국인의 신고 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할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 소득금액 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을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라. 왜 이런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지, 요거는 제가 좀 더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뭐 체류 기간 부여를 해준다라든가 뭐 그럴 때 참고용으로 활용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실제로 이 출입국 쪽에 이제 문의를 해서 이런 이 공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9월 29일 어제 공지한 내용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기화 신청자 구제 방안 제3차 알림 내용의 공지입니다. 네, 그 안내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국적과 안내문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요.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이수증 미제출 기화 신청자 추가 구제 방안 제3차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서 제7차, 제9차 이 종합평가가 취소되고 연기됨으로 인해서 기화 신청자의 민원이 불편되고 또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이 기화 신청자의 종합평가 이수증 제출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함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응시 가능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3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이 기화를 신청하신 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이익을 또 보게 되고 그러신 분들에게 종합평가 및 그 이수증 제출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공지사항인데요. 방문 취업, 재동포 취업 활동 범위를 안내하는 그런 공지 내용이 어제 9월 29일자 내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재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된 39개의 단순 노무 업종에만 취업 허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재동포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한 45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중국 동포들만 볼 때는 거의 한 35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전문직 종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택배 배달업, 주방 보조원 등 단순 노무 행위, 또 사행 행위, 유흥업, 풍수업과 그 밖에 공익, 취업 질서 등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취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 취업, 취업 허용 업종, 39개의 업종을 이렇게 부침 자료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취업 허용 업종, 작물 재배업 하고 이제 상세 설명을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작물 재배 및 농축산 관련 서비스업, 연근해업, 양식업, 천일엽 생산 및 암염 채취업, 그리고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지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업, 또 육지 생물 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또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또 무점포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또 호텔업, 여관업, 또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그리고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그리고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또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네, 이렇게 총 39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취업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곳에만 취업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방문 취업 제도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 자격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활동을 못하죠. 그럴 때 그거 외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배 배달업, 주방 보조업, 단순 노무행위, 사행행위, 유흥업, 풍속업, 그 밖에 공익 취업 질서도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붙인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취업이 제한이 된다. 먼저 이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입니다. 여기 이제 건설 단순 종사업도 있고요. 뭐 광업 단순 노무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업,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우편 집배원, 그리고 택배원, 그 외 택배원, 음식 배달원, 음료 배달원, 신문 배달원, 그 외 배달원, 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건물 청소원, 또 운송 장비 청소원, 그 외 청소원, 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그 외에 건물 관리원, 검표원, 또 패스트푸드 준비원, 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 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 감시원, 그 외에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뭐 이런 부분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범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입니다. 피부 관리사 내 발관리사, 또 목욕 관리사, 홀레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의 숙박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리고 오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또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등 이런 내용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은 취업 활동을 제한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3월 26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했던 내용을 다시 이 출입국에서 다시 하이코리아를 둬서 어제 9월 29일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네, 어제 9월 29일 방문 취업, 재외동포 취업 활동 범위 안내를 또 이렇게 법무부가 하이코리아에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공지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재공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법무부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나 이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시는 이 동포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 취업자는 한 20만 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이렇게 4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취업 환경이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국인 우선 이 취업 활동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이제는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동포분들이 꼭 알아둬서 이거를 숙지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이쿠리에 공지된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방문 취업 재동포 취업 활동 범위 안내를 다시 재공지를 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기화 신청자 구제 방안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제출 의무화를 공지를 했고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 외국인의 재학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